돈 없어서 돈 빌리러 왔는데 돈을 내놓으라니까 말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멘탈이 나가는지 거기서 한 번 더 개겼어. 형님, 돈이 없어서 돈 빌리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돈 빌려주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떼서 드리겠다. 이 지랄을 했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백신남입니다. 오늘은 사채업자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사채업자 생각하면 좀 무섭잖아요. 어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다정한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비트코인이랑 도박으로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풀로 대출을 땡긴 상태였고, 옛날에 TV 보면은 그 콩팥들이 막 이러면서 막 춤추는 거 있잖아. 그런 데서도 이미 돈을 다 땡겨서 사실 내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내 삶을 되찾으려면 현금을 구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거든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이미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하잖아요. 오죽하면 대부까지 섰겠습니까? 어디서도 빌려준다는 데가 없어서 결국 사채를 쓰러 갔는데, 사실 당장 상황이 저래도 막상 사채를 쓰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좀 알아봤죠. 검색해보니까 주변인 핸드폰 번호를 다 가져간다더라, 그런 말이 있길래 걱정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번호를 제 폰에서 보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지인 번호를 두 자리씩 바꿔서 다시 저장해 놓습니다. 지역도 일부러 옆 동네에 산다고 말해서 그쪽에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늦은 거예요. 왜 늦었냐면, 이게 대부업체에 대출 받을 때 그 콩팥들이 막 춤추거나 러시엔 하는 거, 그런 데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 심사받고 일단 돈은 바로 통장으로 쏴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등본이었나? 서류를 등기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주일 안에 서류를 쏴주는 것까지가 대출 과정인 거야. 돈만 미리 주는 거예요. 이게 돈만 받고 서류를 안 보내주면은 계약이 취소돼서 대출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도박쟁이잖아요. 사실 그때 입금 받아서 돈 불렸으면은 서류 제출 안 하고 그냥 돈 다시 받고 시켰습니다. 이자가 20%니까. 근데 돈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7일 안에 등본을 보내고 매달 이자를 갚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사채업자 만나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서 신나게 도박하다가 사채업자 만나기 전날 다 잃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서류하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사채업자와의 약속인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죄송하다고 막 거의 막 울면서 막 빌고 있는데, 문자가 너무 친절한 거야. 오이도역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너무 친절하게 와가지고 사채업자 하면 사실 좀 무서운 이미지 생각했는데, 문자가 너무 다정해가지고 안심했습니다. 엄청 젠틀하시더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하고 만나러 갔는데, 근데 만나니까 개톱하게 생긴 아저씨가 무슨 옷도 완전 시꺼먼 거 입고 편의점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쫄았죠. 뭔가 칼빵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다. 만난 장소가 아파트 단지였는데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무슨 일 하는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족들 무슨 일 하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줄줄이 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갚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족을 통해서라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마인드가 참 역겹긴 해요. 그런데 가족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내가 네 하는 일도 없는데 뭘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냐고.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선택권이 없긴 했어요. 여기 아니면은 돈 빌릴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갚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네가 일을 안 하니까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일단 30만원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는 식으로 신용을 쌓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미 검색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사실 제 입장에선 이게 제일 반가웠죠. 30만원 빌려서 100만원 따고 50만원 바로 갚아버리면 되잖아. 아무리 사채까지 왔어도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소문이 워낙 흉흉하니까. 그렇게 제 폰에서 지인 가족 폰번호를 5명 정도 따이는 상황에서도 이미 번호를 바꿔놨잖아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 사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전화 걸어서 확인하면 어떡하지? 거짓말했다고 안 빌려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번호까지 넘기고 가방에서 현금 꺼내서 세는 거 보면서, 아, 됐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칫하시더니 나를 바라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때요? 대학은 휴학 걸어놓고 투자하다가, 아니 투자가 뭐야, 도박하다가 빚 수천만 원에 그냥 중리산이 하던 실정이었어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개찐따였단 말이에요. 눈을 깔았지. 그러니까 그분이
너 코인이나 도박 같은 거 하냐? 물어보시더라고. 살짝 당황했는데 이미 돈까지 꺼낸 마당에 돈 꺼낸 게 뭐야? 다 왔다는 거잖아. 저걸 다 해가지고 나한테 주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근데 도박한다고 하면 왠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것 같아서 예전에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랄을 했는데 근데 거짓말이 티가 났나봐. 따로 물어보시진 않으셨는데 돈을 집어넣고 일어나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정하셨어.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거 받으면 네 인생 족된다. 그냥 가라.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말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지. 일단 한번 매달렸습니다. 형님 무조건 갚아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했는데 이때부터 약간 싸늘함이 느껴지더라고. 두 번 말 안 한다고. 너 이거 빌리면 진짜 족된다고.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가라고. 이게 아까까지 분위기가 괜찮아서 사실 쪼르면 그냥 해줄 것 같았는데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1초 만에 무릎을 꿇었지. 아파트 단지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 근데 자존심? 그딴 게 어딨어요. 당장 매달 내는 이자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현금 빌려가지고 지금 대박을 쳐야 지금 빚을 갚을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제 무릎의 값어치가 제일 싼 시기가 아니었나. 현금만 쥐어주면 누구 앞에서도 끓을 수 있는 시기였어. 근데 그분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젠 분위기가 싸늘하다 못해 살벌하더라고. 야, 내가 너처럼 못 갚을 새끼한테 상담해준다고 지금 기름값 쓰면서 오고 시간까지 날렸는데 내 시간이 얼마인지 아냐? 그거 네가 배상할래? 이러시는 거야. 솔직히 돈 없어서 돈 빌리러 왔는데 돈을 내놓으라니까 말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멘탈이 나가는지 거기서 한번 더 개겼어. 형님 돈이 없어서 돈 빌리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돈 빌려주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떼서 드리겠다. 이 지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할 말은 다 하는데 고개는 푹 숙이고 병신마냥 있었거든. 눈은 못 보겠어서. 근데 갑자기 머리에 박이 터지더라고. 머리를 맞은 거지. 그러면서 엄청 무섭게 말을 막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 같은 새끼한테는 빌려줄 돈 없고 너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다 연락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냐. 나한테 못 빌렸다고 다른 데 찾아갔다는 소식 들으면은 진짜 너 죽여버리러 갈 거라고. 약간 이런 쌀벌한 내용이었어.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차 타고. 그날 지하철 타고 집 돌아가는데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 무릎 꿇은 거는 별로 치욕스럽지도 않았어. 자존심이 그냥 없다 못해 마이너스인 시절이라 그거는 사실 그때 당시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개새끼가 안 빌려줄 거면 말지 때리고 지랄이야. 약간 이게 억울했단 말이에요. 약간 근데 이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진짜 딴 데 빌리러 가면 죽이러 올까봐 쫄아가지고 다신 빌릴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고맙긴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저를 기억하게 된다면 제 생각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패급한테도 돈 다 빌려주고 장기를 털어서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 그 일에 적성이 맞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적성에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딴 일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길게 말했지만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백신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